주식을 움직이는 주포가 분명히 있다. 얘네들이 올라가기 전에 왜? 봐봐요. 이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겠어요? 보여? 이 자리? 많이 물려있을 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을 최대한 떨궈주는 게 뭐예요? 얘네들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올리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떨궈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가장 좋은 흐름이 만들었어요. 누구? 개인 투자자를 떨궈내기에 가장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거는요, 매수 타점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자,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자, ABL 바이오 시간에 하한가 갔는데 너무 아무래도 이상해요. 지금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시간에 하한가 갔는데 약물 자체가 사실상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ABL 501 요 관련돼서 시간에 하한가 간 건데 요게 왜 이상하냐면은 잠깐만요. 이쪽을 봅시다. 분명히 이게 지금 너무나 수상한 느낌이 많이 나오는 게 자, 여기서 시간에 한가에 갔어요. 그죠? 근데 물량 자체가 사실상 매도 물량이 20만 주 쌓이긴 했는데 거래된 것만 따지면은 4만 7천 주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근데 주가는 10% 빼버렸죠. 4만 7천 주로. 물론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거밖에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38,500원이라는 부분 그리고 거래량이 터진 부분 그리고 이 전날 이틀 전에 물량을 매도한 주체가 있다는 거 봤을 때 우리가 딱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투자글로벌 얘네 있죠. 얘네가 29, 30에 몇 주 팔아서 230만 주 팔았어요. 이날과 이날 230만 주 팔았다. 그럼 이거 미리 내용을 알고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뭐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사모투자 전문회사 소수의 사람들만 투자한 집단이 사모펀드가 그럼 얘네들은 내용을 알고 미리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근데 저는 이걸 좀 색다르게 볼게요.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이 펀드에서 뭐 한 거냐면 저는 물량을 다른 데로 넘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차트 앞에만 보잖아요. 다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만 보면은 야 이거 얘네 올려서 18% 이쪽에서 다 팔았네. 다 팔고 나갔네. 와 얘네 미리 정보 알고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근데 지금 ABL 바이오가 움직이는 특징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주가가 올라왔고요. 원래 회사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ABL 바이오로 움직이는 주포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 제가 ABL 바이오 작년 10월 이 구간부터 여러분들한테 모아가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요. 거의 벌써 저점 대비 2배 이상이 올랐는데 이 부분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 친구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제가 여기를 볼게요. 이 구간 있죠. 38,500원. 요 꼴이 달린데 우리가 얘네들이 올려서 팔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매물 소화로 봐요. 왜냐면은 쫙 당겨봐요. 뭐예요? 고가권이에요. 고가권. 자, 지금 우리가 저는 개인의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의 시선으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 어디예요? 38,000원 구간이요. 엄청나게 많이 물려있잖아. 여기 봐봐요. 맞죠? 엄청나게 많이 물려있어요.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올랐다가 내려간 상태에서 갑자기 악재가 떴어요. 그죠? 그러면서 시간의 하한가에 박혔단 말이야. 맞잖아요. 주봉 볼게요. 이 구간 봐봐요. 자, 봅시다. 어때요? 쭉 당기면 다 개인들이 물려있는 구간에서 시간의 하한가 같다. 그럼 상식적으로 지금 본전에 도달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팔았다고 하면은 탈출한 거지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안 팔고 드디어 수익 날 수 있다고 버텼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간의 하한가 같잖아. 그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 와, 내가 본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아서 이거 시간의 하한가 맞았네. 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주가가 올라와서 다시 한번 시간의 하한까지만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올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매도를 할까요? 저는 이 사람들은 매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려있던 사람들이 뭐 한다? 매도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여기 앞에 물려있던 악성 매물대 있죠. 정말 오래 물려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2018년도, 19년도에 급등, 그리고 2020년도에 급등, 요 했던 물량, 악성 매물대, 많은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대에서 한번 찔러주고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기가 막히게 시간의 한가 갔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구간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우연히 아까 보면은 얘네들이 대량 매도가 나오고 여기서 이틀 동안 대량 매도 230만 주라는 대량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우연히 임상 일상 관련돼서 내용이 나왔을까요? 이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식은요. 이 주식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의 생각을 읽어내야 돼요. 지금 보면은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자 투자 유의 상황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임상 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존한다. 투자는 수시 공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된 투자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항체 명확형암제 ABL 501의 용량 증량 국내 제1상 임상 결과 자 임상 시험 명칭이 이렇게 있고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냐면은 핵심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핵심적인 부분을 봐야 돼. 뭘 봐야 되냐면 임상 1상은요. 제일 먼저 뭘 보는 거냐면은 안정성을 보는 거예요. 자, 임상 1상은 안정성을 확인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임상 1상이 그나마 쉬운 게 안정성만 확인되고 조금의 효능만 확인되면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상에서는 유효성을 확인하는 거고요. 유효성이 확인되면 3상에서 다수의 환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일부 환자에 대해서 유효성이 나왔는데 이걸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몇백 명의 사람들에 대한 유효성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3상을 진행하는 거란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1상은 안정성, 2상은 유효성, 3상은 이 광범위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서 이게 소수의 인원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인원에서 뭐라 할까요? 효과가 보이는 걸 증명하는 게 3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봐봐요. 안정성 평가를 보면 투여 후 발생한 모두 이상 사례를 경험한 대상자를 전체를 요약하고 실험적인 검사 결과 기저치에 대한 임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평가한다 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결과값을 보면은 안정성 평가에서 자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이후 보고된 이상 사례는 주로 그레이드 및 1, 2에 해당하는 중증도가 대부분이었고 시험약 관련 이상 사례는 24명 18명에서 발생해서 2중 그레이드 3 이상의 이상 사례는 1명으로 확인되었고 뭐 이건 잘 뭔지 모르겠네요. 요렇게 돼서 이렇게 확인된다. 실험 실적 검사에서도 시험 대상자 안정성에 위배될 만한 특이할 만한 상황은 관찰되지 않았음. 쉽게 얘기해서 안정성에 크게 문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향후 계획을 볼게요. 자, 이전 표준요법에 효과가 없었거나 적절한 대안이 없는 진행성 및 전이성 고령화 환자에게서 유용한 치료 옵션으로서 가능성 평가 후 후속 임상을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서 내용을 보면 자, 요 부분이에요. 선택과 집중 택한 ABL 바이오, ABL 501 일상 완료했고 후속 임상 진행은 잠정 중단한다. 자, ABL 501에서 유의미한 임상 일상 결과를 확인됐다. 근데 제한된 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해 후속 임상을 잠정 중단한다라는 내용이요. 쉽게 얘기해서 임상 결과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지만 지금 ABL 바이오가 하고 있는 메인 약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핵심을 봐야 돼요. ABL 바이오가 ABL 501 때문에 현재 주가가 만들어졌나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맞아요? ABL 501 때문에 지금의 ABL이 38,000원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약물은 애초에 ABL 주가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약물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을 보셔야 돼요. ABL 501은 ABL 주가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는 임상 약물이었어요. 뭐 어느 정도 있겠지. 1,000억 정도? 시가총액 따지면 마이너스 5% 3% 정도? 그 정도 가치지 시간의 하한가를 갈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원래 여기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안 뒀단 말이야. 우리가 시세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와 이거 뭐야 안 한대 망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개인 투자자가 모르니까 이딴 걸로 주가를 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뭐요? 매물대를 붕괴시키는 게 핵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담도암 1차 치료제 승인 연이은 호주 ABL바이오 제2의 유한양에 대해 담도암 1차 치료제 임상 승인 이게 중요한 겁니다. ABL001 잼스타빈 시스플라틴 더 발루맙의 추가 1차 치료제 가능성 평가 경쟁사 기술 이전 반환했고 ABL503 그리고 ABL103 연내 기술 이전 가능성에 주목해야 된다. 501은 애초에 관심조차도 없었던 약물입니다. 이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걸 주목하셔야 된다. 자, 보면은 우리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있긴 한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BL501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죠? 언제부터 이거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죠? 애초에 주목한 적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반기 보고서만 보더라도 야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주주를 농락하는구나 생각이 드는 게 장난질을 치는구나 얘네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전 주가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장난질이 너무 심하다. 자 보면은 ABL501에 관련돼서 반기 보고서를 치면 나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ABL501 관련돼서 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개발진행경과 ABL501 임상 1상 한국 진행 중. 자 국가 신약개발단 사업 국가 신약개발 사업 과제 종료되었고 핵심은 뭐냐면은 밑에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이걸 봐야 돼요. 이중항체 기반 신규 면역항암제 1종 ABL501 자 이거 어디에요? 아이맵으로부터 받아온 거예요.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중국 쪽 회사예요. 중국 쪽 회사기 때문에 그냥 꺼지라고 하면 돼요. 솔직하게 중국 쪽 회사다. 그냥 애초에 버리는 카드예요. 솔직하게 버리는 카드 얼마 되지도 않아요. 들어온 거 가지고 온 거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이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별것도 없습니다.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기타상 한독사의 국내 임상시험 및 사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한기술 이전 아이마블로 가져와서 한독에 이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한독이 아이마블이랑 어떤 아마 지분 구조가 있을 걸로 알아요. 제가 제넥신 통해서 이 부분을 알고 있는데 너무 2, 3년 전이나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한독이랑 아이마블이랑 관련이 있다. 어쨌건 요 부분에 있어서 ABL바이오가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중항체 관련된 기술 이전을 해왔고 싼 가격에 했어요. 싼 가격에 해왔고 임상 1상에 대해서 했는데 결과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안 하는 건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자 내려다 보면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여기에요. 면역항암체, 명확항암 이중항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맙사로부터 기술 도입을 했고 한독사의 기술 이전 했다. 한국 권리 기술을 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걸 봐야 돼요. 뭐 봐야 되냐면은 자 이 라이센스 아웃 관련된 부분들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야. ABL001 요 부분이에요. 보면은 미국의 패스트트랙에 지정됐고요. 그쵸? 그다음 캠퍼스사의 기술 이전이 되었다. 자 보면은 임상 1비상 완료와 함께 당사의 계약상 연구개발 의무는 종료가 되었다. 자 지금 이미 기술 이전을 한 약품입니다. 이거 ABL001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 50을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ABL501은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 ABL 바이오 주가가 형성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런 기여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런 기여도 없다. 이 ABL 바이오가 지금 이 주가가 형성된 데는요. 이 파킨슨병 관련돼서 사노피사의 기술 이전한 ABL301이 있고요. 이게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요것도 있죠. 자, 기술 이전 관련돼서 ABL201도 있고요. 또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다른 거 다 제치고서라도 이 부분입니다. ABL001에 관련된 이 내용이 ABL 바이오의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움직이는 거라고요. 지금 ABL 바이오의 가치는요. 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애초에 뭐요?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현재 이 시점에서 얘네 2대주주인가요? 얘네들이? 2대주주였나요? 봅시다. 국민연금공단. 자, 얘네가 뭐 2대주주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친구들이 지분이 8%였는데 이번에 수량을 줄였죠. 수량을 줄이면서 다 팔면서 어떻게 됐어요? 34,000원, 5,000원 팔면서 시장에서 야,
얘네들 털고 나갔다. 얘네들 이거 임상 일상대에서 알고 털고 나갔다. 오히려 봐봐요. 타이밍상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거야. 딱 이 자리에서 물량을 팔고 이틀 동안 물량을 팔고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결과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 연구 인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얘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나간 것처럼 보이고 시간의 하한가를 간 거로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악재처럼 보인단 말이야, 사실상.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얘네가 지금 판 구간이 매물대 구간이요. 매물대.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다. 그죠?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고 별것도 아닌 걸로 시간의 하한가를 만들었다. 응?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의심해 봐야 되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린 부분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털리는 구간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구간. 이 매물대가 있는 구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물려 있단 말이에요. 물려 있다. 그죠?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고 밑에 산 사람들도 뭐예요? 수익 중인 구간이 여기예요. 여기가 수익 중, 밑에 산 사람들도 수익 중인 구간이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죠? 아, 근데 다음에 올라오면 무조건 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단 애초에 여기를 찔러주고 시간의 한가 만드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매우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어떻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어 놓는다. 그리고 시간의 하한가가 같다라는 것 자체가 밑에서 수익 중인 사람들한테 뭘 줘요?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준다. 봐봐요. 내가 수익 중인데 여기서 얘네 다 팔고 임상일상 중단한대. 그 시간의 하한가 갔어. 어때요?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못하면은 야,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너무나 이상하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상.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별것도 아닌 건데 ABL 바이오가 저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어요? ABL 501 때문에? 아니잖아요. 핵심은 ABL 001이 핵심이잖아. 얘가 핵심 아니에요. 이거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시간의 하한가 가격이 어디냐면 내가 정확하게 판단해 드릴게요. 31,150원이죠. 자, 표시해 봅시다. 31,150원. 자, 31,150원. 자, 기가 막히게 이 자리가 뭐예요? 지지선 구간이요. 곧 지지선 구간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량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구간이 어딘지 알아요? 물량을 세력들이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구간이 뭔지 알아요?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 개인들이 보고 있는 구간을 무너뜨릴 때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이 자리를 무너뜨릴 때 밑에 산 사람들이 가장 많은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29,300원까지 무너뜨린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 지지선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더 큰 매도 물량이 나와요. 뭐예요? 매도 물량을 많이 던지면은 누군가가 싹 다 받아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핵심이에요. 유한양행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10만원 구간, 무조건 쓸어 담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10만원 구간에 고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구간을 이탈시키면서 누르고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선을 이탈시키면서 물량을 먹어주는, 두 번이나 물량을 먹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요? 무조건 잡아가야 돼. 급등 나왔잖아요. ABL 바이오 너무 수상해요. 지금 구간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눌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유한양행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자, 세력들은 고의적으로 지지선을 이탈시키면서 물량을 매집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눌리면 타점 잡자. 10만원, 95,000원, 91,000원 타점 잡자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다운 타점을 잡고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ABL 바이오 물어 어떻게 봐야 돼요? 수상하게 봐야 돼요. 이상해. 너무나 이상해. 자, 주식은요. 개인 투자자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ABL 바이오 뭐야?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핵심을 보셔야 돼.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 털리는 거 아쉬워서 그래요. ABL 바이오 지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진행을 했어요. 얼마예요? 10만, 100만, 1000만, 10억, 1400억이요. 1400억에 뭐요?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예요.
그것도 운영 자금으로 조달했습니다. 자, 누구한테 조달했어요? 자, 내리면 나오죠? 조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보시면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한국산업은행 엄청난 금액, LT넘 성장 투자조합, 인터베스트 투자조합, 하나비욘드 파이낸스 펀드, 하나증권 주식회사, IBK 컴퍼니, 혁신성장 펀드, 컴퍼니 K, 뉴딜 펀드, 펀드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라는 것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어떤 거죠? 어떤 거요? 전환 우선주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자, 살짝 아쉽긴 하네. 아쉽긴 해. 전환 우선 주식 CPS로 발행했기 때문에 살짝 아쉽긴 해요. 왜냐면 이건 전환 사채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전환 사채는 부채로 분류가 되지만 이 김영식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전환 우선 주식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에 만약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했을 때는 부채가 증가해서 부채율이 높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제3자 배정 증자 김영식 전환 우선 주식으로 발행했을 경우에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재무제표상 유보율에 관련됐고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상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전환 우선주는 전환사채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환가액 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전환가액 조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 나중에 전환 우선주 청구를 했을 때 가격 자체는 그대로 24,000원이지만 비율을 산정해서 주식을 더 줘요. 예를 들어서 1대1 비율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1대 1.25 비율로 주식을 더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건 1,400억을 자금 조달을 했고 핵심적인 부분 ABL 501에 관련돼서는 이 회사가 가치를 크게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핵심에 대해서는 자, 본질을 보셔야 돼요. 지금 구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계획적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봤을 때 이 주식이라는 거 분명히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 주식 회사에. 그걸 주포라고 하잖아요. 저는 세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움직이는 주포가 분명히 있다. 얘네들이 올라가기 전에 왜? 봐봐요. 이 월봉으로 봤을 때 여기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겠어요? 보여? 이 자리? 많이 물려있을 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을 최대한 떨궈주는 게 뭐예요? 얘네들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올리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떨궈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가장 좋은 흐름이 만들었어. 누구? 개인 투자자를 떨궈내기에 가장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거는요 매수 타점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자,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시간의 하한가 자리잖아요. 그죠? 자, 지금 먼저 60분 봉으로 볼까? 일단 먼저 추세를 볼게요.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고 현 구간에서 중요한 지지선들을 몇 가지 나타낼 건데 자, 이렇게 좀 지지선이 됩니다. 27,000원이 강력한 지지선이고 그 위에서는 29,300원의 지지선이 있네요. 그럼 저는 29,500원부터 이거를 좀 잡아볼 것 같아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잡을 것 같고 핵심적인 부분은 29,500원부터 그 밑으로 마이너스 10%까지 분할 매수 진행하면 얘도 유한양처럼 돈 벌 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ABL 바이오 혹시나 이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 내가 지금 정신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텔레그램만 운영해서 여러분께 이것저것 내용 다 전달 드리고 있거든요. 자, 지금 구간 ABL 바이오 관련돼서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ABL 입장이라고 5글자만 남겨주세요. 자, 지금 구간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땐요 바이오 장세 옵니다. 바이오 장세 오잖아요. 미친 바이오 많을 거예요. ABL 바이오 3배 4배 갈 수도 있어요. 왠지 알아요? 오래 쉬었기 때문에 얘가 6년 7년을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든 스타트는 다 끊어져요. 바이오 회사들은 지금 구간에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바이오 회사들은 스타트 끊었다. 갈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좋은 바이오를 가지고 가야 된다. 어떤 바이오? 라이센스 아웃 기술력을 가진 바이오.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가는 바이오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ABL 바이오예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 10월 8일이에요. 작년 10월 8일. 우리가 모아가야 되는 매집주를 보자
레고캠바이오, ABL바이오, HLB 한무약품. 지금 한미약품만 올라갔다 빠졌어요. 레고캠, ABL바이오, HLB 이거 얼마나 갔는지 보세요. 레고캠바이오 앱을 작년 10월 8일에 볼게요. 제가 이 회사들을 왜 주목해라고 했냐면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분할로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빠졌지만 분할 모아서 평당 얼마요? 17,000원이요. 2배 수익이라는 거야. 레고캠바이오 볼까요? 어딘지? 자, 제가 이때 당시 말씀드릴 때가 모아가야 된다, 모아가야 리가캠 바뀌었죠. 레고캠에서. 어디에요? 여기란 말이야. 여기에 여기. 최바닥 구간 33,000원. 3배 올라갔잖아. 내가 이거 추천한 이유가 뭐예요? 주봉상 추세를 돌리는 구간에 와 있고 여기서 보다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영상까지 보여드릴까요? 리가캠 바이오. 보여드리면 여러분 믿을 것 같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죠. 보겠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설명하는 거 잘 보세요. 37,000원이죠.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짜리 바이오 회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내려가는 흐름을 돌려주려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먼저 월봉으로 보면요. 자, 바이오주인데 어떻게 해요? 바이오주인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2014년부터 한 번도 우상향이 아닌 적이 없어요. 이 주가 큰 흐름 자체가 어때요? 지속적으로 우상향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종목이 이 근처에 왔을 때 매수해야 될까요? 매수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수 적기가 거의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단기적인 파동에서 2배 정도의 상승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도 레고캠 바이오 생각하고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고캠은 최근에 길 수출 이전 관련해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현재 자리에서 전체적인 그림 보세요. 이 전체적인 흐름이 우상향 중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우상향 중인데 도대체 3년 동안 왜 이렇게 빠진 건가요? 자, 얘네들은 천천히 우상향 중이었는데 여기서 단기적인 무상증자 이슈와 기술이전 이슈가 커지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뭘 받았어요? 기간 조정 플러스 뭘 받았습니까?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성장은 어떻게 해요? 회사의 성장은 더욱더 올라가고 있고요. 그럼 지금 가격대 매력적입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자리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 내려오는 흐름을 아직은 깔끔하게 돌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월봉상 내려오는 일봉상 돌아가는 흐름을 먼저 볼게요. 자, 일봉상 돌아가는 흐름을 체크하고 그죠? 아직 돌리지 못했지만 뭐라고 있습니까? 바닥 부분에서 잘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박스권으로 따지면은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그죠? 이 박스로 넘어간 구간입니다. 넘어간 구간, 박스권 저점이죠. 매수타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사서 진득하게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말씀드린 부분이죠.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에서 주봉상 뚫어놓고 내려온 추세 돌려놓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단기적인 흐름에서 2배 흐름 나왔고 3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식은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수상하게 봐야 돼요. 수상하게 봐야 된다. 이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면은 얘네 흐름을 봤을 때도 월봉상 추세를 돌려줬단 말이에요. 큰 추세를 어떻게 돌려줬어요. 이미 얘네 상방으로 가는 추세를 돌려줬다. 애초에 추세 자체가 상방이라는 거예요. 우하향의 그림에서 우상향의 그림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다. 레고캠처럼 갈 수 있어요. 리가캠처럼 갈 수 있다. 기회 잡으세요. 아시겠죠? 자, ABL 물려 계시거나 지금 고민되시는 분들 무조건적으로 이쪽 번호 남기세요. 텔레그램방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대응하세요. 자, 몇 번으로 남기시면 됩니까? 010-9101 자, 6329 이쪽으로 ABL 입장
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 지금 구간 바이오 장세 옵니다. 대응 제대로 하셔야 돼요. 털리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좋은 회사예요. 시가총액 1조의 기술 이전 1조 이상 경험이 있는 회사는 이 바이오 장세가 오면 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박스권 개미 털기 들어갔다. 무조건 지금 구간 잡아가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무조건 텔레그램방 들어오십시오. 010-9201-6329 이쪽으로 ABL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들어오시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차트에 대한 기법들 전부 다 전달해드릴 거고, 현 구간에서 왜 도대체 ABL 팔면 안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가 1대1 소통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평단이 얼마건 말건 중요하지 않다. 1대1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어떻게 내가 평단이 이건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지금 팔아야 되나요? 매도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 제가 듣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 분명히 궁금해하실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에 한가한데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더 사도 되나요? 눌림목 잡아가세요.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구간 무조건적으로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 ABL 입장 남기셔서 제대로 체크하자고요. 아시겠죠? 이 부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기법과 검색기까지 공유 드리고 마무리할 테니까 이 기법까지 받아가세요. 자, 이거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채널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걸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공부를 할 때는 이 차트 분석과 좀 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법이란 무엇이냐면은 큰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아내는지 그게 기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이거는 이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이 본느라는 종목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내가 찾아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세력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고 세력이 매집한 걸 알아야지 뭐가 된다?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왜 내가 이 종목을 사야 했는지, 왜 샀었는지, 왜 이 종목이 좋았는지를 알아야지 뭐 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관일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은 선반영이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의 고점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올라가는 파동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그러한 파동을 다 먹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독이 돼서 다가올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목차가 있는데 이런 거 조금 내버려 두고 자 이런 뭐 부분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이 본느라는 종목 제가 이 기법 중에 하나 유통주식과 거래량을 분석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주식이 얘가 2,500만 주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으로 하락 추세를 돌려놨죠. 하락 추세를 돌려놓고 2,500만 주씩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 말이 뭐요?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봐야 돼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통 주식 수만큼의 거래가 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누군가가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읽어보면은 하락을 돌리는 시점에서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왔다. 무조건 확인하고 관심 종목에 추가해야 된다. 자 추세를 돌린 가격대는 1,700원 가격대이고요. 자 현재 주가는 4,500억이다. 결과적으로 앞에 들어왔던 이러한 거래량들이 매집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통 주식이 왜 도대체 중요하냐? 우리가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본네라는 종목이 1,700원에 4,500만 주가 돌고 있습니다. 총 주식이. 그럼 대략 시가총액은 750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뺀 유통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700원 곱하기 2,500만 주 대략
400억의 유통 주식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요? 400억을 사용해서 5배를 올려도 유통 시가총액은 2천억. 그죠? 하지만 총 주식수로 계산하면은 3,750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데 3,750억이 필요한 게 아니라 5배를 끌어올리는 데는 2천억만 필요한다. 이게 뭐요? 유통 주식이라는 거예요. 유통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를 올리기가 쉽겠죠. 왜? 매집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이 매집의 기간은 종목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통 주식이 아까 2,500만 주라고 했잖아요. 본느가 그죠? 유통 주식에 준하는 거래량이 4번 이상 터졌다면 충분한 매집 기간을 가졌으므로 6개월 안쪽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매물 소화 과정에서 거래량을 중이는 이유는 개인들에게 실망 매물을 지속적으로 유도시켜서 투매를 유발해 매집하는 원리인데요. 자, 여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박스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렸죠. 거래량을 터뜨려서 앞에 있던 이러한 물량들을 잡아먹고, 그죠? 그 다음 뒤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개인들한테 이 종목은 드디어 이제 끝났다. 거래도 안 터지네. 재미없네. 거래도 안 터지니까.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거래가 나오지 않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러한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받은 다음에 올리는 원리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 구간에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고 하면 1차 박스권 이후에 2차 박스권을 만들어낸다. 그 2차 박스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1차 파동이 나올 때 부분 익절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박스권에서 2차 박스권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중 축소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른 종목에서 다시 매집을 시작한다. 그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계좌를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 욕심을 줄이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모든 매수의 근거와 핵심은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 아욱에서도 중요도에 보면은 그죠?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거래량과 기업 분석, 그 중에서도 기업 분석 가장 중요하다. 왜? 봐봐요. 기업이 건실한가, 성장성이 높은가. 왜 그런 거냐면은 기업이 건실하지 못하면은 빠지면 불안해요. 그리고 오르면 팔고 싶단 말이야. 재무제표가 나쁘면은. 근데 하지만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발생되고 있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상승 중이라면, 그렇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중간에 매도할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긴 파동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실적과 매출이 받쳐준다면. 근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라고 했을 때는 올라갔다 빠지기만 해도 불안해서 손절하고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하고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파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본느의 재무제표를 좀 볼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2021년도에 실적이 얼마죠? 실적이 자, 영업 매출이 500억에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근데 주가는 3,500억에 위치가 돼 있고요. 2022년도에는 매출이 600억대 늘었어요.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 영업 손실 10억에서 영업이익 10억으로 바뀌었다. 근데도 주가는 2,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는 매출이 또 100억이 늘었어요. 700억으로. 영업이익은 5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5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뭐요? 고의적으로 누가 누르고 있다. 보통 우리는 주가가 빠지면은 이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편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된다. 기법을 깨우쳐서 종목을 발굴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면서 거래량 키워 이 자리부터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집이 들어왔다. 그럼 본느는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본느 같은 경우에 제가 영상을 직접 찍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자, 이 본느 같은 경우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좀 찍었었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은 자,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1,750원이죠. 그죠?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뭐다? 바로 기법에 의한 실적 관련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다. 본네 같은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2021년도보다 실적이 2024년도 훨씬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을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좀 기법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런 기법을 만드는 게 바로 관점의 차이고, 그죠? 이 관점을 만드는 것은 경험이다. 경험치를 많이 쌓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는데, 오래 살아남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깡통 계좌를 피하는 것. 깡통 계좌를 피하기 위해선 몰빵 매수 매도가 금지다. 수익이 나올 때 분할 매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빠질 때도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해서 손절한 사태를 만들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서 상승에 팔고 나오는 간단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으로 조급하게 돈을 따려고만 하는 개인 투자가 되지 말자. 은행 금리가 4%인데 그것도 1년에 4%. 그런데 주식으로 하루 만에 10% 또는 상한가 먹으려는 게 정상적인 투자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심리가 중요한 이유.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에 심리 차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자. 1,000만 원을 매수했다면 내가 사면 빠지니까 250만 사서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 쫓겨만 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빠지면은 오케이, 추가 매수. 항상 빠지면 불안했던 마음. 뭐다? 우리가 분할 매수를 안 했기 때문이다. 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는 반드시 3분의 1 내지 2분의 1 매도한다.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생각해보자. 항상 내가 수익 보다가 손실로 바뀌는 이유를, 익절은 항상 옳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내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덜 됐다는 반증.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을 찾아내는 건데, 차트를 돌려가 보면서 보면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기로 장기 투자, 이격도 상향 돌파, 본네 같은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검색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쪽에 번호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기법 또는 제가 본네 같은 종목, 히든 종목 하나 제가 이쪽 같이 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기법이나 히든이라고 어디로 보내면 돼요?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은 제가 요런 검색기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 알려드릴 거고, 이런 기법 자료들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줄여 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법 자료들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010-9201-6329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